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 차호영입니다. 금일 지난해 이제 대선 특집이라고 해갖고요. 여당 인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 두 분에 대해서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야당 대표들, 야당 대선 후보 몇 명 뽑혀 있죠. 뭐 안철수, 홍준표, 유시민, 또 유시민은 아니죠. 유승민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원희룡 씨인가? 그 제주도 도지사분께서 대선 나간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오늘은 일단은 야당에서 꽤 강력한 지지율을 좀 확보하고 있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뭐 대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야당이라고 해봤자 4% 지지율밖에 안 나옵니다. 안철수 부분이.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부분들도 다 4% 이하의 지지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금 대립이 심하기보다는 야당이 여당을 깎아내리고 흠을 잡는 그런 대선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야당 쪽에서 뭐 강력한 대선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여당이랑 싸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종목을 보는 이유는, 여당 종목들이 계속 지들끼리 올라갈 수 없어요. 여당이 올라갈 때 야당은 눌림받고, 야당 종목이 올라갈 때 여당은 또 눌림받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 가면서 올라가야지, 여당 종목들만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순환매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씨에 대해서, 안철수 국회의원이죠. 지금 국민의당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또 이름을 또 바꿨죠. 일단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입니다. 즉 그러면은 서울대 동문들 인맥이 나오겠죠. 펜실베니아입니다. 역시 동문들 나오겠죠.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관련된 직장 동료들 있겠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연결되어 있는 동료들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안내과 써니전자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철수가 처음에 대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뒤로 제치고요.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대선에 테마가 형성될 때 1등 그룹, 2등 그룹, 3등 그룹이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1등 그룹은 저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1등 그룹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는 2등, 3등 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PD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주 4위가 황창규 회장님인데, 부산고등학교고 서울대 동문입니다. 태원물산 역시 동문은 아니고요. 안철수 기부재단에 재직을 했었다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고요. 미래산업은 정문솔 전 대표이사와 10년간 친분인데, 이 회사의 지금 현 대표이사가 아니라 전 대표이사입니다. 전 대표이사. 아무래도 현과 전, 이 단어와 억양의 차이는 무게가 다르겠죠. 솔고바이오 역시 고 이민아님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친분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고요. 우성사료, 신경민 의원의 처가 회사인데, 신경민 의원은 안철수의 멘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무시할 정도의 팩트는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게 3등주였다 그러면 이거는 한 2등주 정도로 보면 되겠죠. 2등 그룹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 관련주입니다. 비료 관련주죠. 즉 대북 관련주입니다. 대북. 그리고 다시 돼지열병이 일어났을 때 연결되어 있는 게 제약이 있고요, 닭이 있고요, 또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 PNF 이계한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 전과 현재 이거는 조금 파워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정보공학은 유용석 대표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내배 재직을 했는데 현재는 사임했다고 하죠. 자, 인맥주의 위험한 부분이 어떤 사람이 안철수랑 인연이 있고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어떤 보직을 갖고 있다, 직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한다, 퇴사를 한다. 그러면 상승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급락으로, 점으로 연결돼서 급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맥주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대표이사가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조금 안정적일 수 있어요. 사회이사, 사내이사 이런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은 카이스트 재직 시절에 그 이상호 대표이사가 카이스트 뭐 이런 밥에서 수령을 했고요. 이상호 대표이사가 안철수 정치포럼 상임관님 위촉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메커스 역시 서울대 동문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휴맥스 역시 서울대 동문이라 중요하지 않고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그 다음에 뭐 흥하해운 역시 뭐 크게 중요한 인맥은 아닙니다. 부산고 동문이고요. 마크로젠 서울대, 대창솔루션 부산, 그 다음에 뭐 한창재지 부산고, 그 다음에 SJK 같은 경우는 부산고 서울대 동문이고, 서울대 동문 노르페인트. 코미파는 전 써니전자 대표잖아요. 송태종 대표이사가 전 써니전자 대표이사로 여기 대표이사 겸 여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광진실업은 부산고 동문이고요. S넷은 뭐 서울대 MBA 동문이고, 푸른기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같이 근무했다라고 나오고요.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서울대 동문이고, 정치스승 국민의당 창단 멤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은요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 이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차트를 하나 더 틀어갔고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써니전자가 요만큼 올라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얘가 올라갔던 이유가 수소차 넥소랑 관련이 있어서 올라간 거지, 이게 안철수로 엮이면서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거 수소차랑 넥소에 연결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죠. 대선이 일어나면은 인맥 플러스 현재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기 오토모티브 괜찮은 재료죠. 동문이자 안철수 스승님이고요. 국민의당 창립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하면 움직이는 종목 몇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안랩입니다. 안랩은 너무 유명하죠. 안철수 전 의원이 창업주 또는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보안 관련주에서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하면은 무조건 움직여갔던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써니전자는 안철수가 처음으로 대선에 나왔을 때 대선에서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인데 관련이 없다라는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안철수 하면은 여전히 써니전자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든지 정치 테마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살짝만 엮여 있으면은 이게 대선인데 이렇게 살짝만 엮여 있으면 나도 대선주 하면서 무직 다 올라갑니다. 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로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왜 연결이 됐었냐면 안예배에 재직했던 송태종 기획이사가 써니전자 대표로 재직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올라가네요. 참 신기합니다. 편인이 아니라 편입된입니다.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왜? 정확하게 안철수랑 어디가 엮여 있냐라고 했을 때 엮여 있었던 인물이 이미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편입에서 제외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편입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픈베이스 잠깐만요. 이 데이터 솔루션을 위로 올릴게요. 자, 데이터 솔루션 먼저 볼게요. 데이터 솔루션은 AI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통합 시스템이죠. 이것 역시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픈베이스 최대 주주 정진서 사내이사가 서울대 동문이고요. 오픈베이스가 데이터 솔루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철수랑 엮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다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송규현 대표가 서울대 동문입니다. 또 최대 주주 정진서 사내이사가 서울대 동문이죠. 이진환 감사와 또 서울대 동문이고요. 오픈베이스는 실질적으로 안철수와 연결되는 안랩의 V3 검색 엔진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오픈베이스보다 데이터 솔루션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까뮤 ENC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건설주죠. 얼마 전에 그 울산에서 뭐 화재가 났잖아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저께. 근데 이게 시공사가 까뮤 ENC라네요. 근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지어진 거라서 까뮤 ENC한테 무슨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지어놓은 거고 베란다에서 불이 났는데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표학길 사회이사가 안철수 전 의원의 후원 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학길이 이제 까뮤 ENC 사회이사인데 임기는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안철수 대선 캠프 자문기구 전문가 광장 사임 대표 역임을 했는데 현재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선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임기가 끝나는 시간도 애매하잖아요. 조금 괜찮은 부분이잖아요. 딱 대선 바람이 불면서 한참 움직일 때 3월 30날이면은 대선 1년도 안 남았을 때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까뮤 ENC는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물 멀티미디어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전자화폐 관련된 종목이에요. 다만 종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개별적으로. 정연훈 사장과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대 융합연구소 재직 시절 부교수로 재직을 했다. 정연훈 사장이 김홍석 전 안랩 대표이사와 대학원 동문이다 라고 되면서 인맥으로 엮인 부분입니다. 링네트는 재택근무와 스마트근무,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됐던 부분이고 이주석 대표이사와 장영민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고요. 안철수 씨 부인 김미경 씨가 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재직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일단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은 안랩이 우선시가 되겠고 모든 좋다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까뮤 ENC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링네트 하나 더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링네트는 재택근무입니다. 온라인 근무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절 때 코로나 부분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뉴딜의 중심이 되는 부분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네트 역시
대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이 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하면은 이제 컴퓨터 뭐 V3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쉽게 버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 번씩 돌려볼게요. 안랩이고요. 차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로 볼게요. 멀티 차트입니다. 자, 주기, 기간, 지표 다 동일하게 할게요. 일봉으로 해갖고. 그러면은 여기는 안랩, 여기는 써니전자, 여기는 링넷 오픈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솔루션, 이쪽은 까뮤 ENC, 그리고 이쪽은 링네트. 이렇게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기간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자, 안철수가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까뮤 ENC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까뮤 ENC가. 그리고 또다시 움직였던 거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거 데이터 솔루션은 안철수로 바로 엮여 있기보다는 데이터 3법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뉴딜 이런 쪽에 혜택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안철수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링네트 역시 재택근무로 올라가면서 비대면으로 상승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철수 인맥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오픈베이스인데, 오픈베이스는 흐름이 약하죠, 이것보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솔루션은 위주로 보면서 오픈베이스도 첨가해서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안철수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거는 요거 세 개입니다. 안랩과 써니전자와 까뮤 ENC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써니전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까뮤 ENC 역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표학길님이죠. 표학길님께서 지금 뭐 현재로는 뭐 아무런 뭐 연관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을 했고 선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강하게 움직일 안철수 관련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서 들어가겠다 했을 때는 일단은 안랩이 괜찮은 부분입니다. 왜냐? 안랩의 최대 주주는 역시 안철수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볍지도 않고요. 흐름은 따라서 올라가고, 안랩은 실질적으로 인맥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 안랩, 써니전자, 까뮤 ENC,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링네트, 이렇게 6종목은 끌고 가면서 흐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로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정책이 발표가 되고 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정책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정책주만 따로 골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인맥주 위주로 해서 끌고 가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안철수님에 대해서 종목 설명 드렸고요. 이 흐름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방송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